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스트롯 40회에서 펼쳐질 레전드 미션 개인전과 초박빙 탑10 경쟁,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에이스들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이 이번 회차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레전드 미션은 이미 지난주 한국 대결을 통해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를 극명하게 드러내며 독한 생존 단 한 곡을 두 명이 나눠 부르는 특성상 실력과 곡 해석 능력이 단번에 갈렸고 일부 참가자는 200점이 넘는 점수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점수 한 자리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동점 기록이 나오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결과들은 결국 이번 10회에서 맞이하게 될 진짜 승부의 예고였고 모든 참가자가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길려원이 250점 만점을 기록하며 전체 1위를 달성한 순간은 레전드 미션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마스터와 레전드 심사위원, 그리고 국민대표단까지 모두를 사로잡은 무대였기에 이번 개인전에서도 다시 한번 독주를 이어갈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상위권으로 분류되던 일부 참가자들은 의외의 약세를 보이며 불안 요소를 드러냈고 이는 2라운드 개인전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10위권 경계선에서 벌어지는 싸움도 이번 회차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현재 커트라인인 10위가 120점이고 11위는 단 5점 뒤처진 115점으로 사실상 시작과 동시에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초박빙 구도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준결승행을 날려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단 한 번이 완벽한 무대가 기적같은 반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가자들 모두가 지난주와는 차원이 다른 집중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들 역시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개인전에서는 기록적인 초고득점이 등장할 것이라는 제작진의 예고가 더해지며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주 MC가 두윤을 의심했다고 전할 만큼 충격적인 점수라고 하니 과연 그 주인공이 누구일지 시선이 집중됩니다. 이러한 점수 체계의 변화와 도전자들의 전략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10회는 전체 순위 지도를 다시 그리는 회차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까지 10회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전체 흐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변수가 존재하는지 다음 파트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상위권 경쟁의 중심에는 길려원을 비롯한 5명의 강력한 에이스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라운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확실한 우세를 확보했지만 이번 개인전에서는 그 어떤 참가자보다 높은 기대치와 동시에 더 큰 부담을 안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최상위권의 흔들림은 즉각적인 순위 변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전략과 무대 완성도는 10회를 관통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먼저 길려원은 250점 만점을 기록하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 강자로 등극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완성도를 넘어서 레전드 심사위원 4명 모두를 설득해낼 만큼 안정적이면서도 강한 에너지를 지녔습니다. 탄탄한 호흡과 흔들림 없는 음정은 물론 서사까지 담아내는 표현력이 돋보였고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경험과 감각이 결합된 완성형 무대였습니다. 이러한 독보적 존재감은 개인전에서도 유효할 가능성이 큰데 특히 이번 라운드는 곡 해석 능력과 보컬 중심의 평가 비중이 높아 길려원에게 더욱 유리한 홍성윤은 225점으로 2위에 올랐지만 이 점수는 단순히 잘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한 기록이었습니다. 보컬의 힘과 곡의 기운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드라이브가 뛰어나고 저음과 고음의 전환도 매우 부드럽습니다. 또한 레전드곡 특유의 정서를 과한 기교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은 많은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인전에서는 무대 구성이나 감정의 폭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상위권과의 점수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보다 변화를 선택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허찬미는 185점으로 상위권에 안착하며 본인의 역량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와 특유의 발성 집중력은 심사위원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뚜렷한 장점입니다.
특히 중창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한 호흡 조절 능력은 이번 개인전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위권이 모두 강력한 경쟁자들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은 표현력이나 구성 변화를 시도해야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거친 감정과 절제된 감정을 오가는 균형이 이번 라운드에서 승부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정혜리는 170점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곡의 흐름을 치밀하게 계산해 감성의 강약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노래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방식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대체로 무너지지 않는 강점을 가졌고 이는 점수 구조상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참가자에게 확실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상위권에 비해 임팩트 면에서 한 단계 약하다는 평가도 있어 개인전에서는 자신의 색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과감한 해석이나 장면 연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태환은 160점으로 실력과 경험이 결합된 안정형 참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감정 전달과 서정성 표현이 매우 자연스러워 트롯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성량과 발성의 안정성이 뛰어나 곡의 고절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으며 이는 레전드 곡에 최적화된 강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위권 모두가 강력하기 때문에 새로운 한 방이 없을 경우 점수 상승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윤태화가 이번 개인전에서 얼마나 서정적 감성을 깊게 펼쳐 보일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상위권 5명은 모두 뚜렷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수 하나조차 허용되지 않는 구도에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중위권에 위치한 염유리, 이소나, 윤윤서, 저구 4명은 상위권과 하위권 사이에서 가장 역동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참가자들입니다. 염유리는 135점으로 중위권 상단을 차지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곡의 결을 정확히 읽어내는 감각이 뛰어나고 과한 힘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보컬톤이 강점입니다. 특히 한곡 대결에서의 무대는 감정과 기술이 균형 있게 어우러진 형태였고 이는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끌어낸 요소였습니다. 다만 이번 개인전에서는 강렬함이나 확실한 포인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위권은 늘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무대의 임팩트를 강화하지 않으면 상위권을 추격하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소나는 130점을 얻으며 염유리와 함께 중위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선명한 음색과 안정된 호흡이 돋보이며 특히 고음에서 흔들림이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라운드는 단순한 기술보다 색채와 감정 전달력이 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소나가 자신의 장점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스타일이나 감정선을 제시한다면 상위권을 압박하는 무대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변화가 없을 경우 중위권 내에서 순위가 유지되는데 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윤윤서는 125점으로 저구와 공동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이와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기본기와 감각적인 표현력이 돋보이며 레전드 미션 1라운드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참가자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불안정함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은 윤윤서의 잠재력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여전히 감정의 깊이나 해석의 무게감에서는 성인 참가자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개인전에서 얼마나 성숙한 표현을 보여줄지에 따라 순위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저구는 125점 공동 8위로 순위표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무대 경험이 풍부한 만큼 안정적인 발성과 감정 몰입 능력이 돋보이며 특히 중저음에서의 표현력은 많은 참가자들 중에서도 독보적입니다. 그러나 예측 범위가 넓은 중위권에서는 단단한 기본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구가 개인전에서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안정성 위에 새로운 강렬함이나 독창적인 무대 구성을 더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처럼 4명 모두 중위권이라는 동일한 구간에 속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개성 또한 전략이 모두 다릅니다. 염유리는 정밀함과 안정성, 이소나는 선명한 톤과 기술, 윤윤서는 성장 가능성과 감각적 표현, 저구는 노련함과 깊이 있는 감정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번 10회 개인전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에 따라 상위권을 흔드는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하위권의 추격을 받는 난관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치열한 생존 전선에 놓인 커트라인 경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커트라인 구간에서 가장 극적인 구도를 만드는 참가자는 김다나와 이엘리아입니다. 두 사람의 점수차는 단 5점으로 이번 개인전에서 어떤 무대를 펼치느냐가 그대로 준결승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 구간은 상위권의 안정감도 하위권의 절박함도 모두 체감되는 위치로 작은 흔들림만으로도 순위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와 시청자 모두에게 가장 긴장감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먼저 김다나는 120점으로 커트라인 마지막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보컬 구성과 곡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능력이 돋보이며 기본적인 발성과 리듬감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한 곡을 온전히 자신의 색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깔끔해 무대 구성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인전에서는 단순히 실수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커트라인 바로 아래에 치고 올라오는 이엘리아가 있기 때문에 김다나는 더 강한 포인트와 확실한 임팩트를 만들어야 순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평소 보여준 안정감에 새로운 에너지나 감정의 깊이를 더한다면 준결승 티켓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엘리아는 115점으로 11위에 위치하며 김다나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단 5점 차이로 사실상 시작과 동시에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거리이며 이는 곧 어떤 노래를 고르고 어떤 방식으로 무대를 구성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엘리아는 섬세한 음색과 부드러운 감정 전달력이 강점이며 곡 해석에서 잔잔한 흐름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문제는 중위권 이상의 참가자들과 비교했을 때 무대의 폭발력이나 강렬한 전환점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인전에서는 기존의 부드러운 스타일에 더해 한 번의 귀를 사로잡는 장면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결은 단순한 점수 싸움이 아니라 전략 싸움입니다. 김다나는 지켜내야 하는 입장이고 이엘리아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다나는 더욱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무대를 구성해야 하고 이엘리아는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면모를 과감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개인전의 무대는 곡 선택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더 현명하게 전략을 세우고 이를 무대로 실현시키는지가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커트라인 경쟁은 심사위원들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안정감을 무기로 한 김다나의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절박함을 동력으로 폭발적인 반전을 만들어낼 이엘리아가 최종 순위표를 바꿔놓을지 이들의 대결은 10회 가장 치열한 승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더욱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하위권 참가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반전을 노릴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위권에 놓인 유미, 장혜리, 채윤, 김사나, 김혜진 5명은 현재 점수만 놓고 보면 준결승 진출 가능성이 가장 낮지만 이번 개인전에서 누구보다 강한 반전 가능성을 품고 있는 참가자들입니다. 이 라운드 개인전은 배점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무대로도 순위표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으며 실제로 제작진 역시 하위권 참가자들의 무대에 대해 사고를 쳤다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강렬한 변화가 있었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곧 이들의 무대가 상위권은 물론 중위권과 커트라인까지 강하게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미는 90점으로 하위권이지만 무대 경험과 표현력이 탄탄한 참가자입니다. 그녀는 감정선을 길게 끌어가는 능력이 뛰어나고 곡의 서사를 차분하게 전달하는 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대결에서 기대만큼의 점수를 얻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개인전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뒤집기 위한 강한 의지가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된 감정 표현에 더해 한 번의 시선을 압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낸다면 커트라인 근처까지 순위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장혜리는 80점으로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가 가진 독특한 울림과 감성은 하위권 참가자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장점입니다. 특히 저음의 깊이가 곡의 분위기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레전드 곡의 해석과도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적인 무대 구성에서 임팩트가 부족했다는 점인데 이번 개인전에서는 그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성의 결을 두껍게 살려낸다면 의외의 순위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윤은 65점으로 생존이 쉽지 않은 구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음색과 리듬 해석 능력은 분명한 개인적 강점입니다.
문제는 이전 무대에서 감정의 흐름이 불안정하게 느껴졌다는 점인데 만약 이번 라운드에서 이를 극복하고 안정감을 확보한다면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채윤에게 더 과감한 선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곡의 강약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전략을 취한다면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김사나는 25점으로 사실상 기적을 만들어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어린 참가자들이 때때로 단번에 분위기를 뒤집는 무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사나는 목소리 자체가 맑고 투명해서 레전드 곡의 감정선을 다채롭게 표현하는 데 약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 구조입니다. 무대의 감정 밀도를 높이기 위해 조금 더 깊이 있는 해석을 시도한다면 심사위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혜진은 1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개인전에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뀐 참가자 중 한 명입니다. 점수의 부담이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고 본인의 목소리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음색은 서정적인 곡과 잘 어울려 감성 중심의 무대를 꾸민다면 의외의 호평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이 곡의 구성과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해낸다면 최소한 순위 상승의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위권에 놓인 5명은 절박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유미는 감정의 깊이, 장혜리는 음색의 울림, 채윤은 리듬감과 색채, 김사나는 투명한 발성, 김혜진은 솔직한 감정과 서정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이 절박함을 폭발력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이번 개인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번 10회에서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수는 레전드 미션 개인전의 높은 배점 구조입니다. 마스터 점수 1500점과 국민대표단 점수 250점이 합산되는 만큼 단 한 번의 무대로 순위표가 완전히 바뀔 수 있으며 상위권의 독주도 하위권의 추격도 모두 같은 무대에서 결정됩니다. 이는 곧 경험과 기본기뿐 아니라 무대 전략과 감정의 흐름까지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며 참가자 각각이 가진 강점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지가 관전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 변수는 제작진이 예고한 기록적인 초고득점입니다. 김성주 MC가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점수라고 언급한 만큼 기존의 1위 구조를 뒤흔들 잠재력이 있는 점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초고득점은 단순히 높은 점수를 받는 참가자 한 명을 넘어 전체 판도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위권 내부에서도 순위가 바뀔 수 있고 중위권에서 상위권을 위협하는 돌파가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곡 선택과 감정 해석 능력이 중심이 되는 이번 라운드의 특성상 참가자 각자가 얼마나 자신만의 색을 극대화하느냐가 점수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하위권의 반란입니다. 절박함은 때때로 상위권을 넘어서는 강력한 집중력과 몰입을 만들어내며 이번 회차에서도 이러한 전개는 충분히 예상됩니다. 하위권 참가자들이 안정적으로 무대를 완성할 경우 중위권은 물론 커트라인까지 큰 흔들림을 겪게 되고 이는 결국 상위권 전체가 방심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흐름 속에서 누가 긴장을 유지하고 누가 실수하는지가 순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변수는 감정의 결입니다. 레전드 곡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완성도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농도와 깊이입니다. 심사위원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감정의 일관성과 몰입도인데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감정선을 정교하게 구축해 곡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을 완성한다면 상위권과 중위권을 뛰어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제 이러한 변수들을 기반으로 TOP5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첫째, 길려원은 독보적이면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TOP5는 물론 상위권을 굳건히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홍성유는 탄탄한 기본기와 강한 음압을 바탕으로 2위권을 중심으로 순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허찬미는 무대 장악력과 표현력의 균형이 좋아 상위권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기대할 만합니다. 넷째, 정혜리는 감정선의 조절 능력이 뛰어나 일관된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윤태환은 서정적 표현이 강점이기 때문에 감성 중심의 무대가 강하게 작용하는 이번 개인전에서 TOP5 진입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 예측은 현재까지의 무대 흐름과 참가자들의 기량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며 실제 방송에서는 변수의 크기만큼 예측을 벗어나는 전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무대라는 점에서 10회는 미스트롯 사전체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참가자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본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